자동차 사고 정말 복잡하죠? 특히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요. 오늘은 이 복잡한 자동차 사고 책임의 퍼즐을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돈을 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법적인 대답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퍼즐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네, 이 퍼즐을 풀려면요. 딱 두 개의 핵심 조각만 알면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인과관계 그리고 타인성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한 것 때문에 그 운전 행위 때문에 다쳤다는 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법원이 그냥 연관 있네 하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찾는 건요, 상당 인과관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그 운전 때문에 저 사람이 다친 게 맞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그럴만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법이론에는 조건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그 일이 없었더라면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싶으면 첨부 원인으로 보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걸 택하지 않아요. 그 대신 훨씬 좁고 엄격한 기준, 바로 이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는 거죠. 정말 직접적인 원인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상단인과 관계, 즉 운전 때문에 다쳤다는 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놀랍게도 그 책임은 다친 사람, 바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증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피해자가 먼저 당신 운전 때문에 내가 다쳤어요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각엔 인과관계를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볼 땐 이게 이 퍼즐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당신이 법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고 나면 다친 사람을 그냥 피해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법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피해자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법적으로 타인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타인은 그냥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를 넘어서 법이 특별히 보호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누가 타인이 아닐까요? 법에서는 딱 세 부류를 꼽습니다. 첫째, 차량의 운행자. 둘째,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그리고 셋째, 운전보조자. 이 세 사람은 차량 운행의 내부자로 보는 거예요. 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운행에 함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는 타인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하죠?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나뉘지는 않잖아요. 이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법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둘이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친구가 운전하고 있고 나는 조수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쾅 하고 사고가 났어요. 자, 이 경우에 저는 그냥 승객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타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 표에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예요. 만약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가 제대로 운전하고 있을 때 내가 쉬었다면 저는 승객, 즉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고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때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운전자인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대리운전은 더 재미있어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기까지 한데요. 생각해보세요. 내 차잖아요.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는 그 순간 제 신분이 운행자에서 승객, 즉
보호받아야 할 타인으로 바뀝니다. 왜냐? 운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이 대리운전 기사님과 그 회사로 넘어갔다고 법이 보기 때문이에요. 내 차 안에서 손님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 볼까요? 차에 같이 탄 사람이 친구나 가족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도 당연히 타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좋은 뜻으로 태워주는 경우 이걸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법이 공평의 원칙이라는 걸 꺼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태워줬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운전한 친구한테 100% 책임을 다 물리는 게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 법리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어 놨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나 좀 태워줘 하고 제가 먼저 요청해서 탔다면 보상금이 30% 정도 깎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운전하는 친구가 내 차 타, 내를 태워줄게 해서 탔다면 감액 비율이 10%로 줄어들죠. 누가 더 적극적이었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를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과관계, 그리고 타인이냐 아니냐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타인이라는 지위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숫자 1에 숨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이잖아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인데 이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바로 타인인 겁니다. 타인이 되어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건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닌 거죠. 이걸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냥 피해자로 남아서는 접근하기 힘든 법적인 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상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사고 책임이라는 게 그냥 누가 운전했냐, 누가 박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다음에 차에 타실 때 특히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법적으로 누구일까? 단순한 승객일까? 아니면 그 이삼의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이 차에 타는 행위가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